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앞으로 가서 이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요나 이불 같은 거 깔고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선 엎드리신 상태에서요. 손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 이 팔꿈치는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삼각형 정도 모양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 주먹 부위에 내 이마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엎드리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엎드리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발을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로 버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자세로 버티시면 안 되고 다리를 뒤로 빼서 몸을 일자로 만드셔야 돼요. 이 상태로 1분 정도 버티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자세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과연 올바른 자세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속근육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약하냐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50대를 보통 기준으로 하셔가지고요. 50대 이하다라고 하면 이 자세로 1분을 버티셔야 합격이에요. 1분이요? 예, 1분을 버티셔야 합격입니다. 나 오늘부터 50대다. 네. 그런데 만약에 50대 이상이면 아무래도 똑같이 이제 기준을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 자세로 30초 이상은 버티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20초만 하면 되겠어. 예.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버티는 시간이 그거에 못 미친다, 내 나이에 비해서 그러면 네. 아, 난 속근육이 약한 상태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엄지 패널 속근육은 어떤지. 앞자리 1도 길이. 자, 팔을 이렇게 삼각형처럼 만드신다고 어떻게 이렇게요?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팔꿈치를 너무 벌리지 마시고 약간 예, 너무 좁으세요. 조금 더, 예, 요 정도.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 하고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네. 하시면 되고 제가 시간을 빨리 하나, 둘, 셋 하면 네. 이제 무릎 뛰시고 버티시는 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아, 지금 기초 자세가 안 됐어요, 한성 씨는. 이 무릎은 붙여요? 아니었대요. 자, 적당히 무릎을 하시면 돼요. 예. 조금 더 펴요. 아, 벌리는 거예요? 네. 무릎을 벌릴 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무릎을 띄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네. 자, 오, 잘하시는데요? 엉덩이를 조금 내리시고요. 더 내리셔야 돼요. 더. 예, 더 내리셔야 돼요. 김태현 씨도. 네, 김태현 씨도 엉덩이를 좀 더 내리셔야 돼요. 예, 더. 예, 됐습니다. 아, 시간 빨리 봐요. 자, 시간 재고 있습니다. 15초지. 고개 뛰세요, 고개. 고개 떼세요. 현희 선생님 엉덩이를 조금 올리셔야 돼요. 예. 오, 전부 다 달달 떨네. 25초. 너무 힘들어. 어우, 지금 몇 초? 30. 네, 30초 됐습니다. 30초. 예. 예, 30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내려가시면 돼요. 네, 더 하실 분은 더 어, 하십시오. 할 수 없- 아니, 윤영미 씨. 왜 이렇게 힘을 들여? 나는 그냥 버텨 달달달 떨긴 했지만 네, 김태현 씨 약간 괜찮았어. 떨리기 시작하네요. 아니 하이성 선생님은 뭐 아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힘들지? 한 10초 지나니까 훅 떨리면서 너무너무 힘드네요. 어우. 오. 자. 예, 네, 1분 됐습니다. 1분. 네. 됐어요? 됐어요. 더 하시려면 더 하세요. 아유, 야. 근데 만약에 아, 우리 이게 이건 뭐. 아, 노장의 힘을 보여. 노장은 죽지 않았다. 야. 예. 우리는 한 10분도 하겠다, 이거. 예? 10분도 하겠어, 이거. 아유, 또 왜 10분을 더 한다고 그래? 만약에 이게 아, 진짜? 그 기준 미달이 된다. 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아, 먼저 물론 퇴근할게. 아, 이거를 이것도 뭐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랑하려고 뭐 아이고 뭐 그냥 아니, 잘해도 왜 10이고. 그 노인네가 너무 기운 세 그러면 안 돼. 노인네가 너무 기운이 세면 안 된다고요? 막 온몸이 후두루두 떨리는 것 같아요. 그 30초. 근데 운동 되겠네요. 이거 해봐야 되겠어요. 막 숨차. 아니, 한 그 정도면 5분은 할 것 같은데. 아유, 왜 이래 또?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통 차고 앉으면서 비틀거리고 그건 뭐를. 얼굴 벌개지셨어요 지금. 완전히 인내식으로 버텼구만. 저는 사실 중간에 그냥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요. 위를 살짝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역시. 지금 제가 보니까 네 분 다 사실은 물론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더 악으로 버티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예, 아마 해보시면 아 정말 힘들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네. 힘들다라고 아마 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엎드려 있는 자세라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복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세네요. 예, 맞습니다.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한 30초, 1분 버티는 거기 때문에 숨을 아예 참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자세를 버티는 동안에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거. 호흡을 계속 편안하게 하면서 버티셔야 된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참 이게 또 하나의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병원에서 이제 허리 통증으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냥 단순 통증이나 또는 이제 초기 디스크 환자들한테 이 속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줘서 일주일에 한 3번씩만 그다음에 한 번 할 때 한 3회 정도 예,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먹는 약이랑 물리치료만 시행한 환자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느껴지기에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동안 쉽게 아팠던 것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속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허리 관절이나 여러 가지 관절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통증이 줄어든 것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거보다 이제 욕심을 낸다기보다는요. 이게 처음에 이게 악으로 버티시기는 하는데 쉽지가 않으세요. 네. 너무 힘들다 보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오히려 낮추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난이도를 변형한 동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에는 이제 팔을 댄 상태에서 발끝으로 버티셨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0초, 1분 정도 버티셨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너무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릎을 대세요. 네, 이렇게 해서 버티시면 돼요. 쉽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지시거든요. 1분도 더 이상 하겠어요. 네, 이 자세로 하면 뭐 한 30초, 1분 정도 버티시는 건 정말 웬만한 환자분들 아니면 버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이건 한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3회. 예, 하실 수 있으면 매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운동은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이 운동을 정말 해봐야 될 게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요실금도 문제지만 그 참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저건데 낯설은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해서 더 괜히 문지르고 이것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겉에 보이는 겉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령을 드는 운동 또는 뭐 유산소 운동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겉근육 운동들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런 겉근육 운동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속근육이 약하거나 속근육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그 겉근육 운동을 하면은요. 오히려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뭐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목이 아프고 뭐 다리 쪽에 부상을 당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하는 운동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겉근육 운동을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제 안정시켜주고 조절해주는 속근육부터 강화 그리고 단련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박상용 원장님이 몸짱 의사로 유명하잖아요. 아유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궁금증인데 네.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주시고 뭐 호흡법도 알려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식스팩이 장착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만날 때 더 반가우려고 아름다운 이별을 잠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식스팩이라는 게 얼마 전부터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제 그 운동하면서 많이 다쳤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건강을 위한 운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고요. 물론 겉모습을 잘 만들고 겉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좀 늘어나서 그런데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세요. 있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예. 우리가 제가 이거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5일은 네. 매일 3km 이상씩 걸었어요. 매일. 지금도요? 대단하시다. 네, 요즘도 그래요. 오, 야, 대단하신 거예요. 속근육이 대단하네요. 그 겉근육도 이유가 뭐, 있었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술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인께서 이런 걸 보고는 뭔 얘기 하겠어요? 아이고 참 밉상이다. 많이 듣던 얘기죠, 저도. 네. 아 예. 네, 고재현 원장님. 그 운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아까 그 하일성 선생님처럼 뭐 하루에 3km를 걷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숨을 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잡은 상태에서 그 3km를 걷게 되면 그냥 그 유산소 운동과 동시에 속근육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겉근육 운동과 속근육 운동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 그냥 소위 얘기하는 스포츠든 유산소 운동이든 할 때 그런 힘을 계속 잡아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이제 배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루에 3km를 걷는다고 그러셨는데 참 그 대단한 운동량이에요. 제가 운동을 정말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산다니까 하루에 1km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1km라는 게 얼마나 뭔지 아세요? 100m를 10번을 더 이렇게 느려야 되는 건데 그러다 너무 힘이 빠지니까 이제 그다음에 800m 뭐 이렇게 해갖고 결국 하다가 한 중단을 했는데 이게 참 나 이제 존중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근데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면 네. 안 하면은 내가 이상해져요. 근데 아까 그 조명이 됐지 않습니까? 몸의 그 리듬이나 몸의 내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믿기로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해야 돼. 안 하면 내 몸의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걸 습관이 되시니까 안 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건강 전도사처럼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캐릭터가 무너지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문제아를 줄반장 시켜놨더니 좀 모범 학생이 돼가지고 뭐 좋은 얘기 하시네. 오늘 이상하게 많이 좋은 얘기를 또 하세요. 가끔 내가 지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속근육. 하지만은 이 속근육이 튼튼해야 중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겉근육을 잘 지켜야 또 당뇨에 안 걸립니다. 내장 근육을 아껴야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근육들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비결. 그렇죠? 밥상 위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